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우선 진행은 간단한 금일 장중 시황 그리고 주식 속 내재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매매 타이밍 분석, 재무 분석과 절대가치를 평한 목표 주가 설정 그리고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아직 제 채널이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것을 조금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매 타이밍 분석을 위한 이제 내재 수익률 방법이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그리고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금리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딱 주가랑 이 기대 수익률이 역의 상관관계 딱 거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현재도 과거 2019년도에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매매 타이밍 분석을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한 다음에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정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83,000원까지 상승을 하였고요.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한 14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마감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설명드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자, 마감 시황 후에 코스피를 설명드린 다음에 이 파란 색깔 탭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제 격일마다 빨간색, 파란색 종목을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파란색 종목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2011년 새해가 된 다음에 이제 처음 영업일이었는데요. 코스피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5% 올랐고요. 코스피 200은 2.7%, 코스닥은 한 1% 수준 상승하면서 사실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든 지수가 다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하고 이제 배터리 관련 주들이 조금 상승이 거셌고요. 그래서 뭐 또 녹십자 관련해서 이제 백신 관련 주들도 조금 상승폭이 컸었습니다. 수급 먼저 조금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특별하게 사실 순매수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한 1조 2천억 정도 매수를 보였고, 개인이 또 역으로 1조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의 상승은 개인이 이끌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오히려 약간 한 6천억 정도 매수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의 약간 한 3시 다 돼서 그때부터 조금 순매수 금액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역으로 이 당시부터 이제 순매도 금액을 늘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과 외국인은 다 순매도세를 보였었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지속적인 순매도였고요. 외국인은 조금 매도를 하다가 돌리는 듯 하였으나 누적치로는 순매도였고, 순매수는 코스피랑 똑같이 코스닥도 개인이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조금 장중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는 이제 그 12월 수출치가 시장 예측치를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하였고요. 12월 수출에 대해서 약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6.3% 증가하지 않을까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까보니까 한 12.6% 정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년 동월 대비해서 조금 조업 일수가 한 1일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착시 효과가 있지만, 이 조업 일수를 감안을 하더라도 7.9%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2019년 9월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이었고요. 이 부분도 좀 오늘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품목별로 수출을 좀 분석을 해보면 반도체랑 IT 그리고 바이오 헬스 관련 수출이 조금 양호하였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도 한 105% 증가를 하였고요. 바이오 헬스도 104%, 무선 통신기기, 핸드폰이죠. 핸드폰도 거의 한 40%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조금 부진을 하고 있던 자동차랑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축소폭을 감소시키고 또 소폭 흑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5일 날 미국 이제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이제 두 석에 대해서 결선 투표가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석을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민주당이 대통령부터 하원, 상원까지 다 장악하는 이제 블루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되게 됩니다. 현재 지금 시장 여론조사 했을 때 거의 50%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원래 조지아가 되게 조금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조금 민주당이 생각보다 지금 조금 강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표가 내일 투표기는 하지만 사실 우편 투표가 있어서 한 며칠은 걸릴 수 있지만 이것에 따라서 조금 증시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조금 증시에는 이제 증세 관련된 이슈로 좀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투표가 되고 나서 또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잔고 절대치 같은 경우에는 19조 한 19.5조까지 갔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19.2조까지는 조금 하락하였지만 사실 절대치로는 여전히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코스피 자체가 이제 레벨이 많이 올라가면서 조금 하락하는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사실 높은 수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자체가 높아지면서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닥 시총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급 차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차트고요. 이제 2001년도부터 시작한 수급 차트입니다. 2001년도부터 사실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개인분들이 거의 한 70조 정도, 71조 정도를 누적해서 매도를 하였고요. 그 기간 외국인이 사실 순매수가 조금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짧은 시계열로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분들이 사실 증시가 저점일 때 조금 이제 매수를 나서시면서 거의 약 한 47조 그 정도 순매수를 하였고요.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은 순매도로 지속을 하였고 11월부터 외국인이 작년 11월부터 조금 순매수를 했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오늘까지 조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매도세를 2020년부터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의 증시 상승은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향이 아마 좀 크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제가 오후 6시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유동성 분석을 보내드렸는데 일단 개인분들의 매수도 있지만 글로벌 증시도 사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코스피 수익률이 사실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조금 말씀드리면 이 M2-M1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내려갔을 때가 일단 시중의 유동성이 조금 풀리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유동성 분석이라는 제 노란 색깔 썸네일에 영상이 있어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번 주에 제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건데 보시면은 유동성이 조금 저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조금 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았나 판단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증시에 조금 지금 현재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들 이 파란 색깔 탭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사실 상승률이 되게 높은 종목이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정도 증시가 일단 급락할 때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이 부분 2016년 부근에도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최근의 저점 수준이 약 기대 수익률이 10%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한 12%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라 색깔 선 같은 경우는 이 연두 색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고요. 보통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앞으로 그냥 페드 모형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 페드 모형도 사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 나타낼 수 있고요.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점이 최근에 한 5%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재 뭐 약 한 8%에서 5%, 뭐 최소 6%까지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SK하이닉스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12만 6천원입니다.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모델로 계산을 했을 때 목표 주가는 약 23만원 정도가 되고요. 현재 주가에서 약 81%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잉여현금 흐름 FCF 모델을 조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면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것에서 캐펙스 금액을 차감한 하면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면 영업현금 흐름은 이제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고 난 게 이제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차감을 합니다. 뭐 물건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인건비, 뭐 이자 비용, 법인세 그런 비용들을 다 차감한 회사가 벌어들인 순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을 투자하거나 공장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무형자산을 투자하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 비용을 뺀 게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 약 한 6조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 잉여현금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목표 주가가 한 22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개별 종목 설명드릴 때는 원래 이렇게 재무지표들이나 재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뭐 향후에 설명드릴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해주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상당히 우수한 종목들이어서 이 재무구조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퍼랑 조금 PBR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SK하이닉스는 올해가 아니죠. 이제 올해가 이제 20년 말 실적이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올해 한 18배 정도 예상이 되고요. 25년까지 현 주가가 유지하게 된다고 치면 약 한 5배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PBR 같은 경우는 한 1.6배에서 0.7배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SK하이닉스 차트부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해보니 코스피 차트를 설명드리지 않았네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부터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SK하이닉스 차트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는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중기 추세인 주봉, 단기 추세인 일봉 순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이 약간 회색빛 도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세피아 색깔 약간 진한 초록 색깔이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현재 주가는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고 있고요. 9일 후행 스팬, 26일 후행 스팬도 주가가 다 위에 있는 호전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아직 70을 상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아직은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여전히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고 RSI도 여전히 70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도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유동성 기울기가 완만해질 경우에는 조정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유동성 분석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이제 선제적으로 뭐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만약에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게 되면 그때 조금 일부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현 추세에서는 전혀 일단 지금 당장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봉이고요. 그리고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매수를 할 때 구주봉이 일단 양봉, 이 빨간 색깔 차트가 나오는 이 양봉이 발생하고 이 땡땡땡땡이 이제 파라볼릭 SAR이라는 보조지표인데요. 이 파라볼릭 SAR이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보통 매수를 합니다. 이 밑에 있는 게 매수고 위에 있는 게 매도인데요. 그러면 뭐 약 한 3만 한 9,000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뭐 한 약 3배 정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뭐 사실 기준선을 한 번도 하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선에서 뭐 일부 매도는 가능했겠지만 기준선까지 매도하는 전량 매도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호전되어 있고 RSI도 여전히 70이기 때문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중기 추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마감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가가 이 9일 후행 스팬 같은 경우가 이 전환선 같은 경우가 9일 동안의 최고값과 최저값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거든요. 딱 전날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이제 12월 29일이죠. 그 마감일 마지막 영업일 같은 경우가 사실 딱 지나면은 제가 이 주가가 최저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환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상승하면서 조금 주가가 상승한 요인이 아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전환선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이 전환선까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가랑 일단 전환선 지금 이격도가 조금 너무 높기는 하고요. 근데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최저값이 사실 이 며칠 동안은 계속 높아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상승 추세는 한 일주일 정도 예상 올라간 다음에 아마 조금 전환선이 한 이 부근까지 올라간 다음에 단기적인 조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추측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요. 개인적으로 한 그 정도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전환선은 일단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여기 이 부근까지는 아마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번 주에 아마 다음 주나 이번 주에 한 이 부근에 까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은 하지만 충분히 지금도 일단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일봉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을 에서 지금 조금 지지를 보이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전환선을 상회를 하였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지금 RSI도 이제 갓 70을 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은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LG화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지만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LG화학의 ROE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화학 부분이 사실 2014년부터 한 2017년도까지는 조금 불황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있었고요. 이제 에틸렌 부분에서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ROE가 계속 떨어지면서 사실 기대 수익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서 기대 수익률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나였고요. 20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재차 조금 상승을 하고 이 ROE도 조금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였지만 물론 이제 이 부분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기차 부분 관련된 그런 2차 전지 모멘텀이 가장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실적 기준으로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을 얼마나 추정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그냥 LG화학이 내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밸류에이션은 고평가가 되어 보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분석을 해보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차전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제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89만원 정도 수준인데 FCF 모델로 계산을 하면 약 48만원 정도, 약 한 마이너스 45% 주가가 하락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현재 올해 실적으로는 퍼가 한 60배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으로는 분명히 고평가가 된 것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도 매출액을 한 43조에다가 에비타, 영업이익에다 감가상각을 더한 에비타를 한 6조 정도로 추정을 하였는데요.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전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왔는데, 전기차 부분에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된다면 사실 충분히 주가도 뭐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여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요. 퍼로 봤을 때는 올해는 한 6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까지 현 주가가 유지되면 33배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PBR은 약 3.8배 정도에서 2.5배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이고요. 중기 추세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RSI도 이제 갓 70을 넘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준선과 전환선을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행스팬도 역전이 될 뻔했다가 다 호전이 되었고요. 따라서 RSI도 지금 갓 70을 넘었기 때문에 일본도 다시 조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았나 사실 차트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컴퓨터가 제가 식이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재 수익률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한 2019년 한 8월 정도가 고점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계열은 길지 않지만 조금 밸류에이션상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평가를 해보면 연구성장률이 약 4%로 설정을 했을 때 현재 주가는 약 83만원이지만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땐 약 한 37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제가 조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실적을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한 점은 없지 않아 있고요. 현재 지금 전체적인 1, 2, 3공장 가동률이 한 60% 정도 되는데 100%로까지 올라간다고 치고 이제 곧 지을 예정이죠. 4공장까지 만약에 캐파가 100%로 가면 사실 한 3조 이상 아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전 조금 보수적으로 한 2조 5천 정도 매출액을 잡았고요. 영업이익도 한 1조 정도 잡았을 때 퍼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66 정도 될 것 같고요. 25년까지 주가가 유지된다고 쳤을 때는 한 74배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PBR은 12배 정도 될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한 7배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좀 종목 분석에 삼성물산 설명드릴 때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게 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평가가 돼야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매입을 해야 되는 약간 상황이 있거든요.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마 이제 물산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조금 고평가가 지속될 것 같고요. 매도를 하고 나서는 전 개인적으로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설명을 해드리면, 구주선부터 설명드리고요. 구주선 같은 경우에는 좀 시결이 짧아서 기준선하고 26일 후행스팬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주가가 일단 전환선 위에 있고 9일 후행스팬도 호전되어 있고 RSI도 70 위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추세인 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다만 조금 전환선과 기준선이 좀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다면 조금 전환선을 하회하면 그때 일부 매도,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그때 좀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전혀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추가 매수도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일봉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 지금 이 기준선에서 조금 강력한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사실 이렇게 수렴이 생기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선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이 기준선을 확실히 종가로 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환선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전환선을 깨게 되면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후행 스팬은 다행히 26일이나 9일 다 호전된 상태여서 아직은 그래도 상승 추세의 연속이지 않나 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이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한 2013년 초반까지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2013년 중반부터 2015년까지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많이 급등을 하면서 과거 대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사실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요. 다만 이 기대 수익률을 금리를 보정한 페드 모형으로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네이버를 설명드리면 네이버는 이제 연구 성장률을 제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29만원인데 FCF로 잉여연금 모델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약 56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90%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53배 정도 수준에서 약 28배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PBR은 6.4배에서 한 3.2배까지는 하락하게 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우선 이 내재 수익률로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히 고평가가 돼 있는 것은 맞지만 일단 절대적인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이버 차트 분석해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을 설명드리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9일 후행 스팬, 26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RSI가 70 부근에 있는 것은 70을 상회했다가 70을 부근에 있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위험해 보인다고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했던 저번 주 같은 경우엔 전환선을 하회를 하였었고요.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엔 전환선을 다시 상회했기 때문에 뭐 일부 매수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9일하고 26일 후행 스팬도 지금 호전과 역전이 둘 다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 전환선을 깨버린다면 바로 매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일부 매수는 일단 중기적으로 가능을 해 보이고요. 전환선을 넘었기 때문에 일부 매수, 뭐 기준선까지 넘어가면 그때 조금 전량 매수, 26일, 9일 후행 스팬 호전되면 그때 전량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기적인 추세인 일봉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 조금 주가가 횡보하면서 이렇게 여러 괴선들이 조금 뭉쳐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것을 조금 기모으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조금 기를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선 기준선이 조금 뭉쳐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조금 상승을 많이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뭐 0.2%밖에 안 했지만 사실 그 전날인 이제 12월 30일 날 조금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일단 기준선은 지금 상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매수는 가능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이 선행 스팬까지 이 약간 파란 색깔 영역이 선행 스팬인데 이 선행 스팬까지 주가가 돌파를 하면 조금 그때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만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매우 붙어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 조금 바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포스코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기대 수익률이 사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지금 현재 최근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페드 모형으로 봐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좀 보수적으로 1%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27만원인데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한 66만원 정도 됩니다. 한 142%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퍼랑 PBR을 보시면은 퍼는 올해 한 15배 수준에서 8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PBR은 0.5 수준에서 2025년도에 약 한 0.4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면 주봉 같은 경우로, 구주봉 같은 경우를 보시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계속 조금 2007년 정도 수준이죠. 2007년부터 조금 추세적인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 선행 스팬이 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음운이 두터운 것은 보통 좀 저항대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구간에서 매물이 조금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6일 후행 스팬과 9일 후행 스팬이 호전이 되었고요. 주가가 일단 지금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저항은 있어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중기 추세인 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중기 추세도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RSI가 조금 70을 상회하였다가 좀 70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 단기 조정은 발생할 수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RSI가 70 위에서 좀 70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약간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환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대는 점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추가를 매수를 충분히 하시기도 괜찮은 차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전환선을 다시 하회하게 되면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부 매도하고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그때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현재 매수하시는 것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9일하고 26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NC소프트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한 2013년도에 기대 수익률이 조금 높았던 종목이었고요. 추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길게 2013년부터 사실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은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이제 페드 모형으로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조금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NC소프트는 연구 성장률을 제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한 98만원 정도 되는데 FCF라는 모델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147%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가 한 241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약 35배 수준이지만 현재 25년도까지 가면 한 16배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PBR은 한 6.5배에서 2.4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주 구봉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초단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중기 추세인 이제 주봉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전환선과 기준선이 2020년 10월 말 부근에 사실 역전이 되었었는데 저번 주 부근에 이제 이번 주에 사실 다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높은 게 호전이라고 하고요. 이제 높은 게 더 좋은 겁니다.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 위에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26일 후행스팬도 역전되었다가 다시 호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호전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금융지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재 수익률이 상당히 잘 맞는 종목이고요. 이 주가랑 내재 수익률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상당히 같은 모양으로 이제 거울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페드 모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매우 충분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절대가치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로 차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이제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9일, 26일 후행 스팬이 다 호전이 되었고요. 주가도 이제 기준선, 전환선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되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봉 설명드리면,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추천 종목으로 매수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카테고리, 재생 목록 카테고리 보시면 추천 종목에도 한국금융지주랑 이제 효성화학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아마 한 이 부근에서 설명드렸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그때는 제가 단기적으로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았고요. 이 주가가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상회할 때마다 일부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렸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23일에 사실 전량 매수하는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엔 단 한 번도 매도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실 주가가 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오늘부터 조금 상승 추세가 시작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오늘 상승으로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26일, 9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면서 조금 이 종목은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긴 했는데 제가 S&P 그러면 조금 S&P 선물 차트부터 조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선물 차트고요. 현재 한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기준선, 전환선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호전 추세이고요. 이제 9일 후행 스팬, 26일 후행 스팬도 여전히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초장기 추세는 S&P도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RSI 같은 경우도 이제 갓 70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조금 전환선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전환선을 하회하기 전까지는 매도를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돼 있어서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RSI도 70을 향해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조금 붙어 있는데 오늘이 지나게 되면 아마 내일부터 조금 전환선이 상승할 이 최저점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되지만 일봉상으로도 아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환선을 주가가 하락하기 전까지는 조금 매도하시는 것은 섣부르지 않나 판단되면서 충분히 지금 보유하고 계시기에 충분한 차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